가까이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목사님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산 일출봉에서 날라왔습니다. 한라산까지. 아주 참 훌륭하신 분, 우리 최재훈 목사님 보신다는데, 저는 성산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고 물고기를 기르는 어부입니다. 1998년도 얘기 앞서서 목사님 좀 강연하시는 거에 좀 수임새를 넣어야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질문 몇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은 질문으로만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의 특강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질문만 저를 보고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거니까 청중을 보는 게 수상해. 청중한테 뭔가 자리에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럼 안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질문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아까 우리 자주라는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참고적으로 저는 18번을 북한을 가요. 1998년도에 일간 보내기로 따라서 갔습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목사님하고 전혀 다른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보주몽 고구려 만든 제주도시, 제주도시. 그래서 이제 아주 희한한 것들. 저는 물고기가 전문인데 역사로 뛰어들게 됐어요. 왜 역사를 말씀드리느냐? 우리 지금 현재 혼이 다 빠져 있어요. 다 돈에만 다 빠져 있어가지고 정신이 혼이 다 빠지는 바람에 아까 목사님과 같은 그런 결과가 목사님과 말씀하신 것 같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우는, 즉 자주를 세우는 자력의 자강이 되려면 잃어버린 역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이 역사를 찾으니까는 결국은 남북이 엮어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린 역사, 어마어마한 우리 단군조선, 그 앞전에 배달고기 우리 한국시대, 그 다음에 한국시대 우리 한인의 시대, 이런 만년에 갖고 있는 역사가 완전히 그냥 말살돼가지고 중국놈들이, 우리가 아까 미국만 말씀하셨잖아요. 중국놈들이 지금 딱 먹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3년 살다 보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역사의 회복, 역사의 복은 역사의 광복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남과북이 엮어질 수 있는 계기를 줘야지, 아까 말씀처럼 미국만 할 수도 없고, 중국 얘기 전혀 안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꺼내서 남과 북이 탁 연결하면 엄청난 일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보고, 목사님한테 이 역사 얘기를 잠깐 코멘트 드립니다. 역사 얘기, 어디까지 역사를 알고 계신지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4강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끼치는 영향은 나머지 세계 나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미국을 우선 다뤘고요.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여기서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남 NCC라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 거기에 중앙 NCC에서 지원을 해서 전남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훈련시켜달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목포 연동교회라는 큰 교회를 빌려서 제가 매달 가가지고 아주 정례적으로 특강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역시 리얼하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회전의자 돌리면서 컴퓨터 두들기면서 연구한 사람들의 통일 담론이나 통일 정책,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면 오히려 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민족의 앵글로 바라보면서 내재적 접근으로 실질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 무슨 특강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게 되면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선생님들 계신지 말고 사기치지 말아요, 좀 제발. 그리고 기자들도 사기치지 말고,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대한민국 남북한이라고 하는데 어디 그따구 소리를 해요. 지구상의 분단국가가 아직도 많아요. 티모르도 동과 서로 분단이 돼가지고 동티모르, 서티모르 치열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그리고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하고 똑같이 남북으로 분단돼가지고 거기도 남북 정상회담하고 치열합니다. 거기도 군사분계선 있고 거기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요거 들려드리려고. 영국도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1945년에 분단됐지만 영국은 1923년에 분단됐는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 다음에 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아일랜드, 또 너던 아일랜드, 또 뭐가 있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연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아일랜드가 분단이 되어버렸어요. 너던 아일랜드와 아일랜드로 분단이 됐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기가 막히게도 미국 대통령,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몇 명 안 돼요. 이 재선까지 한 사람들 치면 40명이 채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근데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분단국가 출신입니다. 독일의 분단국가 출신, 아일랜드 분단국가 출신, 미국 대통령들의 85%는 분단국가 아일랜드 출신이고 나머지 15%는 분단국가 독일 출신이에요. 이 앞전에 지금의 트럼프도 독일 분단국가 출신이고 그 앞전에 바이든은 아일랜드 출신이고.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네 조국이 자기 부모님의 그 조국이고 자기의 DNA가 있는 그 국가들이 다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의 아픔을 알면서 불구하고 왜 미국 대통령들이 한반도 정책, 이 분단 정책을 고착하고 왜 분단 마피아 짓을 저렇게 하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너무 매너리즘이나 익숙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넓은 의미의 통일은 꼭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분리, 독립, 통합, 통일, 이 용어가 다 달라요. 남북관계는 꼭 통일이라고 하는 용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런 또 새로운 통일의 과정의 디자인과 통일된 이후에 우리 조국의 그 샘플을 제가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만간 한번 또 연이어서 하면 또 좋은 통일 방안을 제가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한 분만 더 받으시죠. 괜찮아요? 주인장은 나중에 하시죠. 주인장은 양보하시고 주인장은 마지막에 해드릴 테니까. 요즘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 씨도 뭔가 통일이 나와는 무방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샘플에 관련된 게 사실 좀 궁금했는데 지금 딱 말씀하셔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이 실현이 이제 된다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나 그런 우리나라 국가에 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긍정적인 방향,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어떤 좋은 건지 궁금해요. 너무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이지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혹시 싱글 미혼 청년이신가요? 아니, 그건 아니시고요. 예.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지금 결혼에 대한 것도 뭐 불투명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죠. 결혼해도 애들도 안 낳으려고 그러지. 뭐 청년들 고독사 많이 발생하지. 취업 못해서 힘들어하지. 비전도 없고
정말 청년 대학생들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이제 통일과 관련돼서 청년 대학생들을 접목을 하자면 정동영 장관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공장을 북한 전 영토에 20개 이상을 설립하면 준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곧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아주 당차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개성공단을 샘플로 해서 북한 전역에 20개 정도의 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개성공단도 들어간 입주 업체는 이렇게 사업가들이 들어갔지만 그 일을 단행한 사람들은 청년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 실업률에도 많이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반쪽짜리 역사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거부감과 무관심 이게 청년 대학생들한테 많이 팽배해 있는데 정말 북한은 남한을 향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오죽하면 탈북자들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남한의 아침 드라마까지 꿰고 있어요. 탈북자들이. 그리 관심이 많아. 근데 우리는 북한의 노래도 흥미 없어하고 드라마, 영화도 혁명적이라고 그래가지고 딱딱하다고 해서 볼 재미 없다고 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는데 그리고 북한 서적센터라고 서초동에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 있다가 서초동으로 옮겼는데 거기 가면 따끈따끈한 노동신문도 막 배달돼 있어요. 그 정도로 북한의 서적과 모든 매체 유인물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는 곳인데 그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구독 신청을 하고 도서 열람을 신청하면 국정원에 그게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 새끼 누군데 와서 자꾸 북한 노동신문 보고 북한 서적 보내자 이거지. 불순분자로 취급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북한 서적센터를 잘 안 가.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노동신문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인터넷도 차단을 해놓고. 그런데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남한을 차단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뉴스 북한의 젊은 애들이 남한 드라마를 봐가지고 직결 체험당했다 이런 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건 낭설들이고요. 그냥 다 넘어가고 노래 남한의 가요도 잘 부르고 좋아하고. 그런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첫째는 북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가 되고 관심을 가져야만이 내가 북한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이제 저는 목회자인데 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재정력과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1200만 명의 기독교인, 5만 교회, 10만 명의 목사, 전도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5만 교회, 10만 주의정, 1200만 성도 이렇게 캐치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인적 자원과 재정 자원이 있으면 이거를 북한의 통일에 투자를 하고 그만큼 쏟아 부었다면 벌써 통일됐을 겁니다. 나는 20년 전에 통일됐다고 봐죠. 여기 우리 이정우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 세계 선교, 글로벌 선교, 선교의 열풍이 불고 선교의 허영에 빠져가지고 어줍지 않게 무슨 선교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냐? 그거는 어떤 바본가 하면 자기 집 문지방에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저 강원도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구하러 가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하냐고. 당장 지금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보고 대북 사역을 하고 통일에 관심을 갖고 기독교 목회자들 뜻있는 자들이 모여서 통일에 되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통일이 된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북한의 교회도 내가 아까 얘기했 북한의 교회와 남한의 교회가 지금 다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된 후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되어야 될까? 이것도 교회가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서
청년 대학생들의 지력과 아이디어와 정력과 모든 그 기술력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일은 구세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과 모임을, 청년들과 모임을 자주 가서요. 간담회를. 제가 배울 것도 많고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할게요. 네. 우리 여기 대표님 시장. 네. 저는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그래도 한반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의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말씀 많이 스피커로서 역할로 이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벌려놨던 대북에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나는 진짜 아찔해요. 우리 국민 모두가 아찔할 겁니다. 정말 전쟁이 났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데 북한 정권이 어떻든 슬기롭게 대처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변이 안 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쪽에서 너무 죄를 졌잖아요. 큰 죄를. 난 어마어마한 죄를 졌다고 생각해. 왜?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 자체가 우리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이재명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북한 정부에게 신뢰성 있게 사과하고 속보 게재하고 정말 우리가 민족 간의 민족의 어떤 그 고유한 침해하지 않는 것과 내지는 강경의 어떤 원칙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걸 어긴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으로서 속죄의 그 길부터 먼저 해야 한다. 난 이것이 먼저 전제되고 그러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해서 함께 공동한 이런 선상에 가야 하는데 그 방법을 깨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유, 좋은 질문 해주셨고, 우리 신상수 대표님 통일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거는 알고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사과하면 당장 무슨 자존심이 상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박근혜 때 통일대박을 얘기하니까 통일대박이 추구하는 핵심은 뭐냐면 흑수통일이었어요. 통일대박 이꼬로 흑수통일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그때 처음으로 장벽을 쌓고 철길을 차단하고 분계선에 이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해왔다가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를 함으로써 다시 그것을 해제를 했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짓을 하는 걸 보고 개성공단으로 가는 송전탑을 쓰러뜨리고 다시 철길을 끊어버리고 도로를 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풍속 비라를 뿌리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그러고 대북 확성기를 중단시켰잖아요. 너무 잘한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데 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군 사령부에 뭘 통보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축조해왔던 장벽을 다시 쌓겠다고 통보를 했어요.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초반부 얘기입니다. 지금 쌓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저 북이 쌓고 있는 저 장벽, 저것을 어떻게 하면 중단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을까는 9.19 군사합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9.19 군사합의를 윤석열이가 철폐시켰잖아요.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에서는 완전히 해제해버렸어요. 없던 걸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걸 복원한 이재명 대통령이 복원하는 길은 국무회의만 통과해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완전히 해제한 거는 우리의 국무회의와 상관없이 그건 손쓸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의 마음을 달래야죠. 달래기 위해서는 우리 신상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정중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북측 당신들과 이거는 약속하겠다. 민족의 이름으로 약속할 수 있다 하면서 서로 화해와 관용의 원칙으로 평화 시스템을 딱 구축하고 남북 교류를 하고 민간 교류를 허용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시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 민간 교류가 가장 없던 정권은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간 교류는 0.01%예요. 딱 2팀 왔다 갔어요. 2팀 보내본 분이 없어요. 다 막았어. 막은 이유가 니들은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두더지 잡는 것처럼 뭐 민간단체에서 반복 신청서 내면 뿅뿅뿅 가만히 있을 시기더라. 우리 지금 청와대가 북측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하고 교류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참고 있어. 혼선을 빚어. 우리가 다 한 다음에 너희들 도와줄게 하다가 민간 교류는 제로 상태야.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국으로 놓는 그 중국에서 대륙으로 가는 TCI라는 기차 있잖아요. 초고급 기차. 그거 놓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몽골로 가는 TMCI라고 있어요. TMCI라고 이거 다 이제 고급 고속 열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로 가는 TMR이라고 그러죠. TMR로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아 횡단 TSR 내가 여러 가지 영어 용어로 했지만 다 다른 그 고속 열차들입니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원산 우리 강원도에서 뭐 양양, 속초 이런 데서 쭉 이제 원산을 통과해서 북측을 통과해서 시베리아로 가는 이거를 통일부의 통일 남북협력 기금이 몇 조가 지금 있어요. 이거를 풀어서 이런 공사도 해야 되고 평양에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대학병원 같은 거를 짓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고급 장비와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려면 건물 자체를 거기 의료 장비가 들어가는 건물로 설계해야 되는데 계속 북에서는 끙끙거리면서 그걸 막 다시 짓고 다시 설계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평양 종합병원을 짓는데 도움도 주고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한 키해도 경수로 공사 현장 비록 고철덩어리로 녹슬었지만 김영삼 때 짓다가 폐쇄했으니까 얼마나 고철덩어리가 됐겠어요. 그거 다시 재개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저 청천과 이북 지역은 그냥 환하게 전기불 다 들어올 수 있게 전력만 우리가 해주겠다. 왜 그걸 못합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금들이 있는데 그런 제안도 좀 하고 해야 이제 북에서도 오픈 마인드가 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북을 건들지를 마라. 가만히 있는 북을 자꾸 여기서 시비를 걸고 건들고 무인기를 보내고 대북 분석 비라를 뿌리고 내가 김포 강화서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쭉 순회 강연을 했어요. 그쪽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 인사들이 하도 대북 분석 비라를 뿌리니까 애들이 학교도 못 가고 어떤 날은 회사 장사도 안 되고 불안해서 못 살고 북에서는 포를 쏘니까 이 풍선 비라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대안책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서 그랬어요. 강연 시간에 여러분 저 대북 풍선 비라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저 박상학 일당 수잔 솔티 백인 여성 수잔 솔티가 다 조작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수잔 솔티와 박상학 그 일당들이 보내는 대북 풍선 비라 내용물을 딱 박물관에다 전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설주 여사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사 장면, 김정은 위원장이 목이 달아나는 절두된 참수 장면, 이런 흉측한 장면들, 뭐 되지도 않는 외설 삐라들 뭐 이런 것만 그냥 집어넣고 그리고 수잔 솔티가 2005년도에 미 의회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천만 달러 예산이 나왔어요. 그 첫 해 예산이 그 다 어디다 쓰여듣는가 하면 RFK 자유아시아 방송 운영하는데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운영 자금으로 쓰여지고 북한 탈북자들 돕는 데 쓰여지고 북한 인권법에 인권과 관련된 데 쓰여지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삐라를 뿌리는데 시작이 된 겁니다. 2005년도니까 딱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백인 여성 수잔 솔티라고 하는 여자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삐라를 뿌렸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나 미국에 사니까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풍선 삐라가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 자유의 천사 수잔 솔티라고 써 있었어요. 풍선 삐라에 자기 이름을 썼다고 수잔 솔티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박상항이한테 넘긴 거야. 현금 달러를 그냥 갖다 준 거야. 1달러를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박상항이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지. 박상항이하고 동생 둘이 쌍둥이 같은 동생이 있어요. 쌍둥이는 아닌데 친동생이 둘이서 잔머리를 쓴 거지. 실제 1달러를 집어넣어도 검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칼라 복사해가지고 가짜 돈을 넣어가지고 그게 들키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들을 미국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미국이 한반도 정책, 미국이 한국에서 이 대남 정책을 하는데요. 그냥 대충이 없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고 디테일하게 대한민국을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급조해가지고 5.24 대북 첩보부대를 만들고 북한 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수천만 달러 예산이 나오니까 그 네오콘 그룹과 유대 방산업체 그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그 전략을 꾸며가지고 이게 다 지금 현중 발언하고 현중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구들은 줏대도 없는 놈들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그구들이 쓰던 걸 그대로 출시입해서 그냥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의 그구들이나 유럽의 그구들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데 한국의 그구들은 자국을 우리나라가 손해를 입더라도 국익이 손상되더라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신나간 놈들이지. 근데 현중 발언과 현중 시위를 해서 득을 보는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하고 일본이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검은 소나기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북한과 눈높이를 맞추고 민족의 인물로 바라보면서 내재적 접근으로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선언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무슨 선언을 했습니까? 7.4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표하고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선언을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난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걸 소원하고 싶지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무슨 선언을 했잖아요. 무슨 선언을 했어요? 4.27 선언했잖아요. 네. 그 모든 역대 6명의 대통령들이 남한의 대통령들이 북한의 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가보훈법은 사실 다 이거 무효예요. 무효. 국가보훈 때문에 걸린 사람들은 이 조항들을 들이대야 돼요. 변호사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돼 있잖아.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도 7.4 남북 공동성명에 외세를 물리치라고 했어요. 외세가 외국 군대가 떠나라는 게 7.4 남북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도 주장을 했다고. 그리고 6.15, 14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헌법보다 국가보훈법이 우선되는 것도 아니고 각 대통령들이 선언한 게 국가보훈법이 우선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 국가보훈법이라는 것으로 이 진보 통일운동을 하는 분들을 억류하고 억제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처리하는 이 모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이재명 정부에서 써야 될 것 같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가보훈법이 벌써 폐지가 서랍 속에 들어가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때 김대중 그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국가보안법은 철폐가 되지 않고 부분 철폐도 안 됩니다.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철폐가 되면 우리가 북한과 왕래를 하고 북한에서 오고 하는데 모순이 생기잖아요. 주한미군은 도사리고 있는데 남과 북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이 모순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완전 철폐나 부분 철폐는 불가능하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로 하죠. 뭐. 네, 방금 때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늦게까지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딱 기억에 남는 하나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제주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기회가 되면 방남에서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제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